노동가치론. 마르크스의 경제사상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접해봤을 단어인데요. 노동가치론은 상품 가치의 실체가 인간의 노동이며 가치량은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을 말합니다. 흔히 마르크스가 주창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에 유명했던 윌리엄 패티,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와 같은 선배 경제학자들이 이미 발전시켜왔던 이론입니다. 당시에는 학자들 사이에서 상품의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 노동이라는 명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경제학 교과서들은 상품에 대한 인간의 선호 혹은 효용을 통해 가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노동가치론이 매우 낯설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가치론의 사전적 의미만을 접한 사람들에게서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만이 아니라 자본, 기술, 지식, 토지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비판하며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다양한 생산 요소들 중에서도 노동만이 신성하고 가치 있다는 의미에서 노동가치론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노동가치론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셨나요? 사실 양쪽 모두 노동가치론에 대한 오해가 낳은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라는 것,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번 영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앞선 2편과 3편을 꼭 먼저 보고 오셔야 합니다. 이미 보셨나요? 그럼 맹군의 자본론 읽기 4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노동가치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마르크스가 말하는 노동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노동이란 인간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생산활동을 의미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을 질적인 측면과 양적인 측면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상품의 이중성, 즉 사용가치라는 이질성과 가치라는 동질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인간의 생산활동은 크게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생산의 재료가 되는 천연자원이나 원료 같은 노동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와 노동 대상을 매개하는 도구나 기계, 설비 등의 노동수단입니다. 노동 대상과 노동 수단을 합쳐서 생산수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생산수단을 활용해 특정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식적 활동, 즉 노동이 생산활동의 3번째 요소입니다. 인간의 노동과 생산수단은 모두 생산의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생산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주체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생산수단은 인간이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대상과 수단, 즉 객체적 조건인 것이죠. 지난 2번째 시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급자족 형태의 생산이 기술과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사회적 분업 체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노동 역시 사회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우선 노동은 자신이 아닌 타인, 즉 사회 구성원들의 일정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사회적 활동이 됩니다. 사회적 분업 체계의 한 분야를 맡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생산물을 만드는 유용한 활동이 곧 질적인 측면에서 본 노동의 사회적 성격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분업 체계가 지속되려면 사회적 필요량에 맞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각 생산 부문별로 생산 요소들, 즉 노동과 생산수단이 적절한 양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 위해 평균 3만 개의 부품과 한 세트의 기계 설비, 그리고 20시간의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식이죠. 일정량의 생산물에 투입되는 생산 요소들 간의 양적 비율은 사회의 생산력과 기술 수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생산 요소들을 적절한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동을 사회적으로 배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동차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들과 기계 설비도 사실은 과거의 생산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공급된다면 그 부품들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이미 적정량의 노동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별적인 생산활동만을 바라볼 땐 다양한 생산 요소들이 배치되고 결합되는 과정이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업체계로 바라볼 때는 결국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회적 총노동을 각 생산 부분에 배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적절한 배분 비율에 따라 지출되는 노동시간을 사회적 필요 노동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적인 측면에서 본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며 마르크스는 이를 사회적 총노동의 비례적 배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적 노동의 질적, 양적 특성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분업의 다양한 형태들, 예컨대 신분제 사회, 계획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 어떤 경제 시스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재화와 서비스가 상품, 즉 시장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상품 생산 경제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이 독특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상품의 가치에 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상품 생산의 특징이 사유재산 제도에 근거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산활동은 사적 소유자들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생산물을 시장에서 사고 파는 과정에서만 사회적으로 연결됩니다. 개별 생산자들은 사회적 필요에 맞는 생산 수준과 그에 맞는 생산 요소들의 적정 배분 비율을 알 수도 없고 안다고 해도 거기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상품을 시장에 내다 팔아 자신이 투입한 비용 대비 최대한의 수입을 획득하는 것이 생산의 목적이 되며 시장 상황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하에 생산 수준과 생산 수단 및 노동의 투입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적 소유자들 혹은 개별 생산자들이 상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결국 각자가 사회적 분업체계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만들어야만 제값을 받고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상품 생산 활동이 사회적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지분에 따라 사회로부터 상품 판매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판매의 대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내재적 속성이 바로 가치입니다. 그리고 총생산에 대한 개별 생산자들의 지분이 바로 생산에 지출한 노동시간이 되는 것이죠. 생산자가 시장에서 상품 판매에 성공해 해당 가치만큼의 수입을 얻었다는 것은 각자 생산에 지출한 노동이 사회적 필요 수준에 부합했다는 증거입니다. 노동가치론, 즉 가치의 실체가 노동이라는 이론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상품이 교환되는 것은 사회적 총노동이 여러 생산 부분에 배분된 결과이고 따라서 총노동시간의 부문별 배분 비율이 상품의 교환 기준인 가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치의 창조자가 왜 노동인지 파악하려면 역으로 노동이 왜 상품의 가치로 나타나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노동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명제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노동가치론에 대한 의문이 남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음 시간에는 노동가치론에 제기되는 몇 가지 비판들을 검토해보면서 상품의 가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내용들을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해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